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오현규 회장입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지혜 사무실 사무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한다는 이럴 때 나이 드신 강사님들 교회 가면은 나중에 엑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서투셔서 제가 보조 강사로 한 10분씩 보조 형태로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은 일단 제가 좀 도전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조사의 기본은 장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장비 사용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협회 매뉴얼 이거 가져오자 했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 한 10개 제가 갖다 놨는데 그 집에 있으신 분은 반드시 반납을 해주십시오. 이거 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에 여러 번 쌓아놓으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 그 가져가신 분들은 반납 꼭 해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나눠진 인쇄물 시점입니다. 홍수학년도 저희가 편의도 없습니다. 긴급을 만들어야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엑셀 부분, 제가 뭐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엑셀 부분에 대한 객관을 하고요. 질문 받고 끝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장비 부분인데요. 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벼하고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공용입니다. 이 부분은 콩입니다. 대충 처리하시죠. 우리가 콩을 수확하거나 벼를 수확할 때는 수확 장비가 필요합니다. 벼는 낙수롭고 콩은 접지가 있고 전정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드시 저는 이제 이거를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거 학회 여러분들 그 정보 요즘 홍수인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량이나 뭐 비싸게 좀 파는 게 있습니다. 이건 9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일단은 간단하고 가볍고 소지하기 편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할때는 이걸 권장을 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침대 있어가지고 보면 부피가 많아지고 차량에다가 쉽게 있고 저는 간단하게 이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저는 제가 만든 제 개인용품이거든요. 이거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안에다는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면은 저는 조사할 때 이렇게 놓습니다. 신발하고 갖고 끄고 나면 이거 제거를 하고 이거를 큰 접시에다 담습니다. 그 쟁반짜장 2인분용 제거를 부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못 뜨고 있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완전 나달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축정이라든가 줄기 뭐는 몸이나 이런 거 반드시 제거를 하고 제가 계약자한테 다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분명히 수확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무게를 재고 있으면 그건 불만사항 해당이 되겠죠. 저는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거 좀 붑니다. PR량 연예인도 좋고요. 꼭 설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가면은 이 저울에다가 놓고 저울에 이거 올려놓습니다. 놓고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완전적으로 올라서 부어서 무게를 재고 끝나면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요거는 대학생한테 우리가 소중한 복신인데 길에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담아서 집에 있는 가지라도 주라고 주고 이것이 소름의 절차인데 이 홀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나시입니다. 이 나시 벼는 어차피 낫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낫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 접시 낫을 저는 권장을 하고 이거 들고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접어져 있고 돼 있으면 어떤 우리가 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다시 26자는 접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 용도로 쓰고 맛은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하는 용도인데 벼용 줄자입니다. 2m짜리거든요. 우리가 그 줄자가 보통 2m부터 10m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 3.5m짜리 이거 이제 제가 홍보할 때 쓰는 줄자거든요. 이거 이제 겨울 때 쓰는 거고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필요감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2m는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배가 이론서에 나왔었잖아요. 길이가 1m 넘어가는 경우는 이론상에 있는 레벨 텐데도 한번 못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80cm 정도 되거든요. 2m는 충분하고 요즘은 또 그 이강 길이를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줄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또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충분인데 여기 있는 줄자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가벼운 거예요. 다음이 이제 뭐 저는 이건 이제 착과수나 덕추할 때 쓰는 무거운데 이거 한 10장 정도에다가 1년 번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는 항공기 갈 때 있는 계약자가 거의 중요해요. 보통 뭐 10개 많은 경우는 100개까지 있습니다. 100개 원장을 못 봤는데 60개 넘어가는 원장을 봤어요. 한 계약자를 오늘 내가 5건을 만에 10건을 한다 그러면 동시마다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하려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특히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우리가 턱을 땄을 때는 수분이 좀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에다가 각 농지별로 저거는 4개 떴으면 4개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겠죠. 대모품을 넣으로 리본을 떴습니다. 농지별로 1년 번호별로 맞춰가지고 이 리본을 묶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에서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탈곡을 한 군데서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야지 농지마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배정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용도로 쓰는 리본입니다. 이거는 한 10개나 20개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수분 측정기. 요 수분 측정기 부분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콩하고 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측정 접시거든요. 그러면은 벼는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담아가지고 시험까지 했어요. 벼는 접시에 이렇게 수분을 싸는 건 아닙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가지고 여기다 벼를 넣어서 이렇게 넣고 전달이 푸른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돌리고 나서 측정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측정해서 평균을 누르면 3번 해고 평균이 나와요. 이거 사진 찍는 거죠. 우리 교재 같은 데는 이런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을 때 콩을 어떻게 하냐? 콩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고생하지 마시고 이걸 넣으십시오. 여기다가 콩 종류에 따라서 좀 작은 것은 한 6개, 좀 큰 거는 4개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콩을 안 하면 받치고 뜯어냅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위에다 넣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수분 측정기 부분은 미리 측정을 하는 거. 네, 이거 완전 돌아갈 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측정이, 이거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여기까지 가면 안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돌려야 됩니다. 중간에는 그 수분 그 측정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수분 측정. 여기 비닐팩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담아가지고 저울에다가 쓸 때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용기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급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제 농지에서 하나 정도는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저울이라는. 기존에 우리 뭐 송도에서 사진을 찍어라 안 했을 때도 저는 현장에서 찍어놓은 거 보면 요거에 대해 올려놓고 찍은 것도 있고 요거에도 올려놓고 찍은 것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담아가지고 측정해도 됩니다. 면적 측정 쪽 부분은 뭐 여러분들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건 좀 아쉽대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고르는 용도로 쓰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측정용으로 제가 많이 쓰고 이 용도는 뭐냐 우리가 그몸 같은데 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놓고 흙으로 되어 있는 모래 같은 찍는 사진이 있거든요.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놓고 측정하면 그 용도로 씁니다. 수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다 올려놓고 수분 측정하고 사진 찍고 오면 훨씬 있어 보이고요. 바닥에 가지고 폼스에 폼스입니다. 그 용도로 쓰는 쟁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돗자리입니다. 돗자리를 특수 제작한 건데 우리가 조사할 때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라고 해서 시멘트라고 해서 아주 깔끔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풀밭에 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걸 깔고 조사를 하면은 실내에도 상승이라든가 제작자한테 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승하려고 해요. 이것도 필요하면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그 세탁소용 목걸이를 50cm 잘라가지고 사각 0.5, 0.5 3파용 측정 장비를 만든 겁니다. 기억합니다. 3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m를 떠버리면 저도 마찬가지, 홍도 마찬가지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못 재요. 뜨기도 힘들고 사진 찍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1m는 여러분들 그 평가서 공부할 때 3판 1m 하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작물을 보면은 50cm, 50cm에서 3판 큽니다. 그래서 뜨고 나서 이걸 대고 사진 찍으면 되겠죠. 요즘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여가 다 그들게 있는 게 있다고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아시겠죠? 시간 나실 때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목걸이 재활용이고요. 이건 치간칫솔 뚜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줄자입니다. 콩밭은 일반적으로 한 줄 재배, 두 줄 재배, 세 줄 재배 정도 봤습니다.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유니콩 같은 경우는 콩 높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커봐요. 그런 콩은 한 이라이라고 여섯 줄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란 폭이 요즘은 콩바이 같은 것이 커져가지고 제가 2.6m까지가 나왔습니다. 한 이란 폭이. 그래서 줄자는 3m 이상 돼야 됩니다. 2m짜리 가지고 콩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알겠죠? 콩은 그 정도 이란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만에, 여러분들 콩을 맛을 혹시 배워보시는 분들요? 그래요? 콩은 여러분들이 콩이 이렇게 서 있으면 뿌리가 있고 낫을 이렇게 대죠. 대고 낫을 당기면 원래는 안 됩니다. 낫을 고정시키고 콩을 밀어가지고 콩 대를 꺾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상태에서 딱 보면 두께 딱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낫은 좀 초보자들은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확실히 반대져가지고 자기 도둑을 죽는다는 거죠. 이걸로 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낮게 돼가지고 다리가 좀 약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콩에서 안 돼줍니다. 강한 거로. 그거 동원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권장하고 싶어요. 할 때는. 우리가 콩 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맛보다는 콩을 반드시 이걸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망인데, 이거 일반 망은 잘 안 나옵니다. 고추, 세척망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10장에 10,000원에서 이 정도 팔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콩을 수확을 해가지고, 똥을 수확을 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망을 여러 개 들고 가서 각 표본 구간별로 망을 담아서 들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건 지금 콩 결속용 고무줄인데 좀 두꺼운 건데요. 콩을 대서 표본 구간 대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게 들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콩 타작을 할 때는 여기다 넣고 타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 두껍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 쓴 겁니다. 그래도 갖다 없죠. 다른 거 양파망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약해가지고. 그래서 고추 세척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망 여러 개 있으면은 각 표본 구간별로 각자 망 수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둘이 앉아서 좀 나눠서 망을 가져가서 담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밭 안에서 막 넣고 물을 하면 좀 번거로워져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공기를 묶어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담고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콩은 우리가 그 기계를 쓰는 탈거 위에는 타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시는 얼굴로 그냥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펼때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녹색 그 삼발이 그러니까 손도리깨라 하는데, 도리깨로 치면 일반 콩을 그 바깥에서 넣고 치면은 좀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콩이 깔리는데, 여기다 담아놓고 치면은 거의 안 깔리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건 우리 뭐 교재에는 나왔을까 햄모짜로 가지고 나무 자른데, 이거는 탱자나무 이렇게 그냥 잘라놓은 겁니다. 탱자나무는 잘라놓고 말리면 껍질이 그대로 마릅니다. 그래서 안 벗겨져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거는 물풀의 나무를 벼가지고 단체로 맞춘 겁니다. 콩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몽댕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콩 결속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콩하고 벼하고 큰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벼는 탈곡을 합니다. 콩은 우리가 탈곡 기계가 없기 때문에 타작을 하거든요. 타작 그 장비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화학은 비슷합니다. 장비 소개하면서 제가 일하는 걸 좀 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만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장비. 아까 그 리본을 한 10개 정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거는 착과수 할때 이거는 근데 뭐 여분으로 있었는지 알죠? 요즘 저희 지금 많이 챙겨놨는데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거에 대한 좀 정설은 아닌데요. 모아서 타작하기 위한 그 리본인데 그걸 모아서 해도 되냐 안 되냐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음식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말릴 필요가 있어요. 수분 부분 좀 이따 어제 말씀드리려고 수분을 측정을 하면은 콩 같은 경우는 기준 함수율이 얼마죠? 14%입니다. 내벼 14, 찰도 10, 아니 내벼 15, 찰도 14, 콩도 14 그러거든요. 14라는 기준은 우리가 밭에나 뭐래서 콩을 수확을 해서 건조장에서 말려서 실제로 보관하는 수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밭에서 막 수확을 했는데 뭐 10%, 11% 이렇게 나오는 것은 측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콩이 잘 말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분 측정은 실제로 기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실제로 저는 그런 걸 기재하는 건 생각하고 자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분은 18에서 25% 나옵니다. 가지고 저점인 경우는 30% 넘어가니까 요 측정기는 30% 넘어가면 에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조금 말린다든가 불어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비 부분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요. 교재로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 간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흔히 유보지에 가서 흔히 까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밭에서. 네. 우리가 실제 조사할 때도 그렇게 까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맞아요. 원래 그 전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까져버린 경우는 무시해서 우리가 보고 바닥에 있는 걸 우리 가져와서 무게를 제일 뿌려놓습니다. 뭐하냐? 그건 그 계약자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죠. 바닥에서 콩 평원수처럼 해서 하나 떨어지는 것도 죽고 있으면 그냥 까니까.
그래서 일단 장비 우리 협회 현장 매뉴얼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나가든가 해당 품목을 나갈 때는 최소한 이거는 해당 부분을 숙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리가 조금 오래된 자료가 가끔 들어있어서 그렇지 정리는 그런 데로 잘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뉴얼이 이거는 농협선거에서 나온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우리 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매뉴얼이거든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 위주로 우리 현장에서 하는 조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기준을 다루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조사 이 부분을 따라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전혀 문제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업무가. 이 부분은. 요거는 금년에 적용하겠다고 선거에서 만든 거이고, 이거는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 기준이라는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십시오. 만든 거기 때문에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우리한테 공지한 내용이니까 이거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 되겠지만 이거하고 같이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많다는 우리까지는 좀 모르는데 일단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공신력이 좀 더 떨어지는 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개념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일반적인 사항은 농민 밭작물 과학하고 밭작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밭작물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표본 뜨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콩 첫 페이지가 220몇 페이지? 콩은 가입되어 있는 게 콩이라서 다 되면 콩 그런 게 너무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주용, 작물과 매주용이죠. 두부용, 나물용, 밥에다 물어먹는 용. 이 네 가지 용도만 보험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콩 가입되어 있는 게 일반 시골 농협하고는 3건, 5건, 10건 이런다. 한 농협당 콩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가입 안 하는데 무안 가면은 쥐누리 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쌀알 한 2개 정도 되는 콩이 있습니다. 밥에다 넣어서 먹는 용도로 쓰는데 갈아가지고 금방에서도 먹고 그 쥐누리 콩이 아주 극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빨리 심고 수확도 아주 빨리 하는 거거든요. 무안 지역에는 주요 품목이 무엇이죠? 양파라고 하는데 요즘 양배추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양파하고 양배추 전자하고 우리 콩을 많이 씁니다. 이게 먼저 트랙터를 해가지고 기계 재배를 하는데 한 보통 무한 40농 같은 데는 300건 사고 있습니다. 콩 가입이. 그리고 이 주민콩에 무한 같은데 주민콩에 가입할 때는 다른 콩은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입보장하고 있습니다. 무한지역 주민콩은. 수입보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입보장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피해 없으면 안 하고 수입보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확량을 가지고 나중에 그 가격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수확량 보상 하는데 수입보장은 전 농민이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우리한테 좋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콩이 무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일주일 정도 참여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213페이지 한번 가보시랍니다. 병작불. 콩에 대한 병작불은 다른 작물하고 이제 다른 점이 콩은 우리가 농부가 피해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가겠죠. 가가지고 65%의 식물질 피해가 있다 그러면 계약자가 원하든 안 하든 병작불 등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콩만 이렇게 합니다. 다른 품목은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데 병작불능을 여기 보면 식물질 비율이 65% 이상이면 병작불능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이 말은 신청하든 안 하든 경작불능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작불능은 정실 비대기 전에 하는데 좀 더 사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작불능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는. 그리고 전수도. 여기 225페이지 보면은 경작불능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 1번에 A가 있어요. 방금 갖고 꼬투리 형성기 이전에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식물체 피해 65% 이상이었으나 당시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수학계 경작불능 조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자들이 동엽에다가 보통 한 2달, 3달 전쯤에 보통 한 2달 전에 우리가 지금 비가 많이 왔죠. 한 달이나 2달 전쯤에 비가 많이 올 때 수해를 해서 나 밭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좀 이따가 나중에 실제로 그때는 뭐 평가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디 접수해갖고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수학량조사 막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같이 마찬가지고 평가사를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대부분 조사 의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것이 경작불능을 조사하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례와 같이. 그리고 밑에 계약자 경작불능 보험금 시청적으로 2번입니다. 식물체 피해 65% 이상이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교재 시간이 여러 단서 나눠서 해서 시간이 간단하게 전화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좀 읽어보세요. 이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21년에 육회 손해 평가서 합격해가지고 2달 정도의 교육, 자체적으로 교육 기간입니다. 좀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교육도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밭에 나가려면 법방을 가지고 가서 넣는 것이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클립보드에다가 이 폼으로 나가는 이상 요걸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용도로 만들어준 내용이에요. 교육용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투약이 되기 때문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 사진 제일 중요한 건 이슈가 되고 있고 정말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미진조사인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 사진 부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버려 있죠. 사진 보면 현지조 각장 이거는 모든 정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직원의 위치 확인.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카카오 웹 어디가 전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지금 다 주소 장소는 여러나 있죠.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지금 교조사용 사진이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제가 고추가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좀 위로 올리면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캡처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직원도 확인된 것이고 위치도 확인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고민되시면 우리 농지가면 경계사를 처음에 찍죠.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이름하고 직원 번호를 텍스트에서 집어넣거든요. 그거를 캡처를 하십시오. 그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러면 이 주소가 나오고 현장 방문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이 주소 부분에 특히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도로명 주소라는 이런 것은 좀 정확한데 농지는 보통 대표 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가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네이버 맵 같은 데서
던지는 그 조회가 되는데 이 사진 찍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주변 웬만한 농지 찍은 걸 같이 나옵니다. 대표 먼저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 하고 그 농지에서 찍은 것은 뭐 사진 내용 있으니까요. 이거 캡처해서 이 부분 혹시 틀린다고 하면 그런 거 알고 계셔야겠죠. 농지는 정확하게 자기가 찍은 사진이 그 주소가 안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대표 먼저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면적 측정 결과 사진, 이거는 그 기존에 우리 그 농지 내용 추가돼서 농지 정리가 된 경우에는 그 위성 지도를 캡처를 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통해도 뭐 적용해도 그 사진 찍는 방법이 특별한 상황 아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면적 측정하고 면적 측정기를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 길이 및 폭 측정 사진. 변은 아까도 저희가 했지만 기계로 심으면 폭은 대부분 30cm로 되어 있거든요. 간격은 20에서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경우는 68cm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심는 경우. 좀 많이 심는, 아니 좀 띄엄띄엄 심는 경우는 한 80cm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는 반드시 되는데, 또 사진 찍으시거든. 이런 폭은 30cm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사진 찍지 마시고요. 30cm가 아닌 경우는 찍으십시오. 특이사항입니다. 그만 잘하죠. 각 사진은 한 장씩만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표본 8개 떴다. 그럼 8개 다 찍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표본을 뜨고 표본에 대해서 검증도 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지. 그 사진하고 맞춰서 우리 뭐 답장하고 이렇게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표본 구간을 있으면 조사 되고 사진 찍고 한 개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무게 측정, 수분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도 각 표본으로 다 사진 찍어갖고 저장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무게를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진을 찍는 것을 내가 집에서 아무리 커피숍에서 조사를 안 하고 농지에서 했습니다. 증명하는 개념이지 그 사진 자체가 수치까지 맞추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찍으면 됩니다. 양쪽이 상시한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기계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30cm입니다. 아예 그 부분 신경 안 쓰려고 기계 이야기 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씁니다. 특별히 보통 이랑포하고 간격을 구별을 해서 알아야죠. 30cm하고 20cm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이 30cm를 옆으로 쭉 보면 안 되겠죠. 20cm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줄을 얘기를 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이 폭은 대부분 30cm예요. 30 많이 되면 거의 없습니다. 기계를 봤을 때는 혹시 봤는데 좀 좁다. 그럼 조금 넓다. 평소보다 그럼 한번 재보시고 그걸 사진을 다시 찍어 놓으십시오. 폭이 달라졌어요. 30cm인 경우에는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보상이나 타작물 부분에 있는 특이사항은 완전히 사실 다른 장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가면 표본 구간 산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 재배, 두 줄 재배, 그 다음에 네 줄 재배, 6줄 재배 그럽니다. 그럼 일단 한 줄의 경우에 이제 콩 이렇게 계속 치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론상에 콩은 이 네 줄을 수확을 해가지고 표본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면 이거만 이 네 줄만 비면 양이 너무 적습니다. 폭도 좁고 대표수는 좀 인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 줄 재배의 경우는 또 여기서 이렇게 구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몇 가지 있죠?
가까이 와 있다. 자, 이거 8줄을 빼시고요. 2줄 제외는 더 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4개에서 이렇게 잡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재가지고 하는 게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3개 했더라도 길이만 정확히 기울이면 되게 됐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6줄도 있다 했죠. 6줄은 몇 봉이를 줘야겠습니까? 24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자우리가 24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24줄 비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됩니다. 첫 구간을 반드시 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24개를 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줄일 때 8줄을 뺀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한 줄만 너무 좋습니다. 그럼 변화가 나간 거죠. 다른 부분, 가짜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만약 3개를 제거하겠습니다. 양파 마늘은 몇 줄로 되어 있죠? 안 돌아갔고. 5줄입니다. 콩입니다. 그냥 콩만지도 나머지 다 5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콩만 추출하자. 여기가 끓으면 자빠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타나 좀 큰 거 있죠. 카타나 큰 거. 그걸 양파 마늘은 그러니까 멀칭이 안 돼 있으면 도움 안 받아줍니다. 다 콩은 멀칭이 넣는데요. 양파 마늘 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특히 2인 조사 때는 가다 보면 이걸 보아야 이걸 좀 헷갈리네. 둘이 뽑다 보면 먼저 카타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칼로 긋습니다. 비닐을 여기를 긋고 물론 이제 양파 마늘은 수확하기 전에 이방 쪽이나 이런 걸 제일 좋습니다. 뽑아버리면은 그 비닐에 구멍만 있기 때문에 어디다 작가를 내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냉장을 이렇게 카타칼로 긋고 나서 그어진 안에 수확을 해서 무게를 제대로 하면 되는 뜨거운 공간 하실게요. 참고사항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콩, 그 3파 0.5, 0.5 해가지고 0.25니까요. 저 부분하고 입력도 될 거예요. 그래서 콩 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보리. 그 3파에 해당되는 모든 작물 50cm, 50cm 하시면 될 겁니다. 1m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무게 측정하고 수분 측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분은 기존 함수율이 14%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안 됩니다. 다시 재십시오. 정 안 되면 수분을 좀 공급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콩 병충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콩 조사 나갔을 때는 대부분 콩이 다 말라가지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콩 대하고 꼬투리 부분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힘들고 굳이 그것까지 하려고 그냥 현미경 되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종실에 나타나는 병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콩을 수확을 해서 까보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까 백경훈 평가사가 말씀했던 우리 콩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콩이 있는데 안에가 뭐 달생은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것은 종자로서라든가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무게는 뭐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드십시오. 무게를 감소시키는 병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혼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콩 정실에 하는 것이 이각병, 그 다음에 노린재. 두 번째 사진 보면 노린재 있습니다. 왼쪽에 길을 따라가지고 이것이 뭐
꼭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일반 노린재는 오른쪽에 있는 게 푸른 노린재. 풀스윙 노린재. 노린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라병은 콩이 말라가지고, 근데 미라 사진 보면은 썩지는 않고 그냥 말라가지고 그래도 쪼글쪼글 하죠. 그렇게 변하는 게 미라병인가요?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장입니다. 농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콩은, 농콩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많습니다. 홍수 때 잠겨가지고 일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보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보상이 아니라 보사 면적을, 저는 이거 평가할 때는 이거 면적 대충 측정해서 보사 면적을 제가 넣어줬거든요. 보사 면적으로 하면 여기서 표본을 뜨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보사가 적은 경우는 표본을 뜰 때 그 중간 부분에 표본을 뜬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보사가 보면 좀 많을 때, 한 10분 이상 됐을 때는 보사 면적을 별도로 측정을 해서 보사 면적에 인정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밭에 갔을 때 신고한 지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콩밭인지 꿀밭인지, 콩밭은 아니고 꿀밭입니다. 콩은 지나다니 보면 10m에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네. 아까 봤을 때 경작불능 신청이 들어온 건데, 농협에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 콩이 굉장히 죽어버려서 경작불능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농협에서 좀 방치해버린 겁니다. 한 달만 되더라도 풀이 우리 피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만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런 겁니다. 경작불능 조사나 수확량 조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작불능은 이런 경우가 하다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사상전 상황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할 때 물에 잠겼을 때 사진을 또 대학자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같이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모습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양식이라 우리가 조사 순서가 폐사실 확인조사, 경작불능 전, 경작불능은 후조사라는 걸 아시죠? 근데 수학량 조사할 때 농지 원부, 그 다음에 현지 조사. 여기 아래쪽 보면은 저는 농지당 암수비를 하나 접촉되어 있거든요. 콩은 각 표본별로 다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콩을 할 때는 각 표본별로 다 수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나 여기다 깎아서 들었는데 다른 이후에 이런 거 보니까 3회 측정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건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드리는 게 좋겠죠. 수분은 한 번만 측정하셔가지고 3회 측정이만 한꺼번에 적으십시오. 다 똑같은 내용으로 측정됩니다. 정신은 어떻게 따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별을 하다 보면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서 해놨는데 한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거 생으로 된 여기 앞쪽에 저는 아까 얘기했을 때는 많은 경우는 뭐 100개가 넘는 농지가 한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무조건 농지별로 원장이 하나씩 발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나의 조사서로 여러 날 조사합니다. 내가 50장짜리 원장을 가져가지고 5일간 나눠져 있다. 그럼 원장은 어떻게 될 건가? 범인되시고 그에 대해서 교육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전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실무적인 면에서 이건 자주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가서가 사인한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학자한테 사인을 언제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아야 되냐? 50건 했으면 5일간 했잖아요. 그걸 5일 끝난 시점에서 50건 한꺼번에 받을 건가? 안 그러면 첫날 50건을 다 받을 건가? 그거에 범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것은 오늘 사인을 받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오늘 사인한 거를, 오늘 조사한 것을 모바일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건 조사 확정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자 사인도 안 받아졌는데 모바일에 입력해버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50건 다 했는데 내가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인 못 받았다고
여러 가지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통조사 원부 보면은, 조사를 보면은, 왼쪽에가 순번, 1년번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순번하고 1년번호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번호는 복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순번은 일본부터 순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는 순번을 활용을 하십시오. 1년번호보다는. 1년번, 순번 1번부터 7번가 있는데, 1년번호는 아마 그, 영상을 저희할 때, 조건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지로 번호는 7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번호를 선택을 해서 연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번 활용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조사를 했다. 이게 조사서가 적어가지고, 계약 같은 데 사인을 받는 겁니다. 첫째 날 하면 그 조사 직원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부분은 여러 날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50분을 5명의 평가자가 가가지고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편한 경우인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사서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인하는 날이라든가, 조사 날짜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적는 날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이사항에 따른 조사자를 적어놓으면 아마 구별하기 좋을 거예요. 대신 저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몇 분까지는 누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자가 사인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꼭 여기다가 사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고, 또 이 부분 하려면 됩니다. 조사자 여기는 간단하게 설득해보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약간 변동도 있고,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조사자 작성을 합니다. 그 변의 유인조사를 때문에 그 상황이 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유인조사가 안 해결해도 바람이 나가면 유인조사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밭에나 특히 논리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지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건 가상의 수업이고요. 하나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입은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A명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B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A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고, 두 사람이 나눠서, 우리가 농사 등록하는 거죠.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싶은데, 농지는 하나고, 둘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농사는 한 사람이 짓고 있으면서 둘이가 따로따로 가입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하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다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가 2,500제곱미터고, 여기가 2,500제곱미터다. 그럼 합쳐서 5,000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공부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표본이 이거는 4구간이고, 이건 표본이 4구간이고, 이건 표본이 6구간이 하고 그럴 건가요? 그러면 예전에는 표본을 6구간을 뜹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요. 6구간을 떠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똑같이 입력을 하고 농협에다가 이걸 필요 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당이 어떻게 나오나? 5,000원에 상관밖에 안 나옵니다. 7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이 전체에 떠서 양쪽 입력하고 합쳐지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개념입니다. 요즘 바뀌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바뀌었거든요. 내가 4개 보자. 여기 4개 뜨고, 여기 4개 뜨고. 이 가상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그 위성 지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이 가상에 우리가 두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4개 뜨고, 여기서 4개 떠갖고 각자 있구나. 그러면은 수당이 두 건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도
이 7개를 떠가지고 양쪽에 입력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옛날 방법입니다. 4개씩 떠가지고 양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이 만약 요거는 뭐 2개를 하면은 2점 정도 있고요. 하나라고 1.2라고 다 나옵니다. 그거 여기 세분 나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장관님, 네. 수행 시간보다 잘 진행하시래요. 너무.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변대 들어가지고 이분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지혜변에 한번 들어보셨어? 지혜변 우리가 배워 공개하고요. 제가 댓글로 몇 가지 교육 자료랑 그다음에 엑셀 파일 2개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콩하고 배하고 이 표 엑셀 파일이 협회에서 나온 것은 용지 하나당 엑셀 파일 하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올려있는 것은 우리 지혜 침선모 7회 평가사께서 만든 건데 한 엑셀 파일에 10개 용지까지 운영하게 되고 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계약에 용지 하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건 정도는 넣으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은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원장 수율이라든가 이런 서식도 이 파일을 여러분 들어가면 알지만 제일 위에는 원장을 쓰기 위한 입력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입력칸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예, 위에는 그 원장 쓸 때 그대로 쓰면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원장 순서대로 내용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칸이 중간에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하시고 엑셀 파일은 반드시 집에서 컴퓨터에다 큰 화면을 열어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신종 평가사께서 파일을 만들어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는 경우 많거든요.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엑셀 파일 만들어 입력이 안 돼서 엄청 검증합니다. 여러 가지 입력해보고 에러 서로 찾아가지고 이 파일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웬만한 품목은 다 파일이 있거든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혜 파일 오는데 우리가 그 협회에서 엑셀 공식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건 꼭 그 파일만 사용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협회에다는 다른 파일은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본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협회 파일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우리 친승평가가 만든 파일은 최소한 고3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제 판단이 기준입니다. 뒤에 노트북입니다. 틀노동이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노트북용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노트북은 여기 제가 뺏기거든요. 틀보정이라고. 네. 틀보정은 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그리고 혹시 틀보정 안 된 파일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가 나옵니다. 오늘 왼쪽에 제목란이 사라져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엑셀 입력할 때 이렇게 가로로 입력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세로로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틀보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왼쪽에 한 번. 혹시 비번 알 수 있을까요? 비분? 네. 비분은 안 알려줘도. 믿기 전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애있어요. 장애. 제가 올린 파일이 협회에 켜버리고. 협회권 찾아요. 못 고치게 돼 있어. 입력한만 하라고. 중간에 입력이라고. 위에 차 입력이 있어. 그거 다 하는데 믿기 전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입력이 안 돼. 믿기 전용이라는 것은 엑셀 파일 자체가 그거예요. 네. 그거는 비번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엑셀 파일 혹시 활용하신다면. 네. 질문할게요. 며칠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거 파일 말하는 제가 올린 거. 아무튼 협회가 밴드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여기 밴드가 같은 노트북 투자 해봤는데 그거는 협회입니다. 해봤는데 다소 계약자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엑셀 파일 서식이 엑셀에서 버림 형식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수학량이 커지니까 계약자한테 얘기하고 회의를 수학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적 현상이 같아요. 이 방식이 모바일 운영하는 예를 들어 농협 방식과 똑같은지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모바일하고 엑셀하고 가끔마다 0.01단위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려놓은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시라고 올려놓은 개념입니다. 그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는 우리 지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그 파일이고요. 협회에서 온 파일은 우리 협회 AB밴드에 공지되어 있는 그 파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